여야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 대체율 43% 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의미합니다. 당초 민주당이 44%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는데 결국 국민의힘과 정부 안인 43%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소득 대체율 43% 수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또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가지 조건에 대해선 이미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견이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인구 변화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다르게 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부분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수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그간 견해차를 못 좁히던 소득 대체율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미 합의된 보험료율 13%에 소득 대체율 43%로 수치를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 개혁안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30년 뒤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선 연금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민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인상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는데 국민이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과 연금액을 인구와 물가에 연동시키는 자동 조정 장치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공전하자 여야는 일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부터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연금개혁특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가동됐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여야는 모레 국정협의회를 다시 열어 본격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어려운 연금개혁안,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정현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회가 논의 중인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근본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여야는 지난해 9%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현행 40%인 소득 대체율을 놓고서는 국민의힘은 42에서 43%, 민주당은 44에서 45%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받는 돈 1%포인트 차이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인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낼 경우 여당 아닌 소득 대체율 43%를 적용하면 매달 129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야당 아닌 44%를 적용하면 132만 원으로 한 달에 3만 원 차이입니다. 현재 연금 수령자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재정 효과라는 면에서 보자면 44%라고 한다고 그래서 43인 거보다 재정 불안정을 이게 얼마나 더 부추기겠어요. 기금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소득 대체율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 부채율이 늘어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 조정 장치라는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인데 정부와 여당은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레로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2월 임시국회 내 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거둔 수익률은 15%입니다. 2022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2023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지난해 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수익금은 160조 원, 적립금은 1213조 원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했지만 해외 주식 등의 투자가 선전해 수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정부는 연금 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금 운용 수익을 연금 보험료 수익과 함께 재정의 두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선진국보다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지속 가능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국민연금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도 정부는 연금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 기금이 70년 동안 유지돼야 재정 안정 상태로 평가한다며
단기 수익률이 추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익률을 매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그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때가 반드시 개혁을 하는 생각을 하고 금년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개혁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합의 처리가 힘들 전망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운용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익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 기댈 건 국민연금뿐인데 살기가 빠듯하다고 하소연합니다. 27만 원 정도 나오던가? 기간도 짧고 금액도 조금 줘가지고 그렇게 타고 있어요. 그냥 그걸로 어영부영 사는 거지. 의료비가 좀 부담되지만 그것도 병원 안 다닐 수도 없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국에 695만여 명,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49만여 명은 매달 수령액이 40만 원도 안 됩니다. 게다가 연금 수령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실질 소득 대체율은 31%로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여파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1년 전보다 57만 명 줄었지만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1만 명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진다면 이런 추세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중위소득의 50%, 즉 빈곤선에 크게 못 미친다. 즉 국민연금으로 노빈곤 예방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연금 개혁은 하루가 급하다며 이달 중 합의안을 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급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입니다. 여야는 시급성에 공감하지만 탄핵 정국 속 신경전을 이어가며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7년 동안 한 발도 떼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 청년 세대의 불신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정말 꼭 이렇게까지 미뤄야 했었나라는 결국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이것을 어마어마한 미래 세금을 투입해서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우리가 혹시나 받게 된다고 해도 이건 문제다. 지난해 꾸려진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평균 소득액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 대체율을 얼마로 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보험료율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제안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선 반년이 넘도록 연금 개혁 특위 구성조차 못했고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겹치면서 아예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이대로라면 31년 뒤에 기금이 바닥나게 됩니다. 당장 보험료율을 2배 넘게 올려도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해 20만 명, 25만 명도 못 태어난 이 친구들이 한 해 70만 명, 100만 명 태어난 세대들을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미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굉장히 놓친 거죠. 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국민들 부담은 하루 평균 8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